네, 오늘은 펌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2번에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 부분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검색을 해오셨겠지만은 통제어와 자연어를 내가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아마 검색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풍성한 검색 결과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펌메드를 접속을 하실 때는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펌메드의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원래 무료이긴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쳐 가셔야지만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자원들을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지금처럼 메인 화면에 이렇게 펌메드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탭을 누르시고 펌메드 홈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펌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으시고 또 다른 메뉴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총 78건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DB 내용들을 보시고 내 과목이나 내 전공이나 또는 내가 필요한 어떤 형태, 유형들 뭐 멀티미디어 자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탐색해 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펌메드는 가장 먼저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에 빠져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지 정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로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원문 풀텍스트는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펌메드에서 원문을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풀텍스트 아이콘 눌러서 저는 원문이 열렸어요 라고 하지만 그 원문은 출판사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거고요. 펌메드는 그 링크만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즉 결국 펌메드란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원문은 없다라고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메드를 통해서는 우리는 서지 정보라는 것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서지 정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서지 정보는 그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논문의 정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봐야 되는 논문에 대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논문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검색을 해서 내가 이러한 논문이 내 연구에 필요하겠다. 또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거나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탐색을 하시고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하게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주제로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주제로만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구글과의 차이는 뭘까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전 주제 분야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내가 포커싱하고 있는 주제 분야만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차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지 정보라는 것들을 잘 색인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연구 주제에 맞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펌메드는 그걸 잘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인 목록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뭐죠? 검색 사이트예요. 검색.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잘 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접근 방식이 달라도 그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펌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매들라인이라는 걸 검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매들라인이란 무엇이냐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들 중에서 이것들이 코어하다, 중요하다, 이것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저널들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위원회가 선정한 굉장히 권위 있는 5,600여 중의 저널들이 색인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이 메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주고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펀메드는 이것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과 가장 큰 차이는 주제 분야에 포커싱을 하면서 그 주제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들을 볼 수 있다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 있는 학술지만 보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예, 그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저널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저널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불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다 볼 수 있을까요? 독일어,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각각의 국가의 언어들에 나오는 모든 학술지를 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학술지, 즉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학술지들이 아마 그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주도하면서 그 주제 분야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메들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메들라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통제어라는 것들을 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텍스트북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맨 뒤쪽에 인덱스 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궁금한 단어에 대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라는 그 색인 목록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각 논문마다 다 색인을 통제된 용어로 해놨는데 그거를 메시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펀메드 검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인 기능들 좀 볼게요. 펀메드는 검색 결과를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환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일단 로그인을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저처럼 똑같이 성의규정 도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셔서 성의규정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펀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러한 화면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의 화면에서 우리가 교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밑에 추천을 해준다. 제가 메타볼릭까지만 쳐도요. 그럼 메타볼릭 신드롬을 선택을 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른 키워드들이 또 붙어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오베스티 메타볼릭 신드롬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추천해 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추천해 주는 거는 그냥 아무 키워드나 붙여서 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내가 이러한 키워드에서 추가로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학습을 해서 그러한 키워드를 추천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단순할지라도 스페이스를 두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펀메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스페이스를 두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펀메드의 일단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자,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기능 통해서 수정된 검색어를 제안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신드롬의 오자 대신에 A라고 이렇게 오타를 냈는데 이것을 showing result for 하고 메타볼릭 신드롬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고 당신이 넣은 A로 된 거는 결과가 없었습니다라는 보고까지 해줘요. 그래서 아마 오타일 것이고 수정을 해줘서 이렇게 검색을 제안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아이콘이 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오타자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이렇게 오타를 냈는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게 되죠. 근데 요 오타자도 instead one result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는 저자가 오타를 내놓은 경우예요. 저자가 오타를 내놨어도 이 자체로 색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자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문을 쓸 때도 이런 오탈자 또 늘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내 논문이 검색이 잘 되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검색 정렬 방식은 베스트 매치라고 이렇게 솔트 바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베스트 매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순을 정렬해줘요.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굉장히 매칭이 좋은 것들을 결과를 올려주게끔 되어 있고, 나는 최근 컷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면 솔트 바이를 most recent로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매치로 했을 때는 어떤 논문들이 좀 위로 나올까요?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 있는 논문들 중에서 리뷰 논문이 좀 위로 올라옵니다. 네, 당연히 그 분야를 먼저 이해하려면 리뷰 논문이 먼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를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연구자 분들이라던가 내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매스 매치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 내가 굉장히 숙련된 연구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모스트 리센트를 통해서 오리지널 아티클이라던가 뭐 이런 아티클들을 읽어 나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로가 쓰시는 방식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입력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검색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입력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자, 저도 화면 조금 내려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볼릭 신드롬까지 똑같이 입력을 하고 2022 킴제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의도한 바가 있겠죠. 여기 아까 제가 오타를 내놓은 거를 그대로 냈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의도한 바가 있겠죠. 뭐, 메타볼릭 신드롬이 뭐, 타이틀이나 초록에 있었으면 좋겠고,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이었으면 좋겠고, 킴 제이라는 저자가 썼던 걸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던졌을 텐데, 이 부분들을 펌메드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 부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굵은 글씨로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펌메드가 이해하고 이게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주는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매칭률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지 정보를 찾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기능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레퍼런스를 하나 찾고 싶어요. 내가 논문을 읽다가 이 레퍼런스의 내용을 보고 싶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타이틀을 그대로 쭉 입력을 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잘못하면 뭐 비슷한 문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타이틀 시작을 이게 좀 비슷하거나 제목이 유사한 것들이 막 여러 개 나오면은 또 그걸 확인하는 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이렇게 검색을 안 하고요. 펌메드에서는 이 뒤에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 서지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검색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문헌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문헌이 그 형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것들은 뭐냐면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의 약어명이나 풀네임이 들어갈 거고 출판된 연도와 볼륨 넘버와 페이지 넘버 정도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제가 펌메드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1, 2, 5, 5, 5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즉, 이 인용 정보가 매칭되는 것들을 확인해주게 되고 바로 첫 번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보를 조금 내가 색인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검색 결과를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자명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자명 검색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동명이인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그나마 권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성과 이름의 이니셜로 검색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슨 K라는 사람 찾는 거고 해볼 때 한번 펌메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헨슨 K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색을 해요.
자, 요게 1단계 부분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했을 때, 요게 이제 KB도 있고, 뭐 KE 저자도 있고, KR 저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저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저자가 KR 저자였다. 한슨 KR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저자가 쓴 거고, 이 저자 논문 맞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 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 저자의 논문들을 다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티클 일단 들어갑니다. 네, 해당 아티클 들어가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단계냐? 여기에 보시면 이름들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칼 알 헨슨의 이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 이름을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헨슨 KR로 검색어가 바뀌게 되고 그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포 아이콘이 있고 Results are displayed in a computed sort order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펀메드가 갖고 있는 링크에 따라서 저자명을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펀메드에서 그 해당되는 저자의 논문을 검색할 때 최적된 방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그나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138건 이 저자의 모든 논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락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저자의 논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이게 정확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은 오키드라는 넘버를 이제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ORCID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쉽게 보면 우리가 사번이나 학번을 부여받듯이 연구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요거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제 당연히 이제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왕리라고 했을 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나는 요건데 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이름을 특정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넘버를 주게 됩니다. 이 넘버를 그러면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하세요. 이 orcid.org에 들어가셔서 생성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시고 굉장히 간단한 스텝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는 입장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만드셔야 되세요. 왜냐? 최근에 이제 투고하시는 학술지들의 투고 규정을 잘 보시게 되면은 너의 저자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오키드 넘버가 있으면 같이 넣어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자를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술지들이 요구하는 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연구 업적을 관리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나 동명이인이신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분들과 나를 구별짓기 위한 고유의 식별번호 하나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술지명으로 검색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적으로 보는 저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저널들을 매번 펌메드에서 보고 싶을 때마다 항상 학술지명을 넣으셨을 텐데 이게 그냥 넣으시면 그렇게 검색 결과 매칭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술지명이 좀 특정적이어서 바로 잘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블러드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500만 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저널만으로 한정을 져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펌메드에는 그렇게 한정져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처럼 블러드 하고서는 각자로 저널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널명만 검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건으로 확 줄어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저널 네임 필드만을 검색해서 블러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저널을 검색할 때는 풀네임이라던가 저널의 약어명으로 하셔서 저널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술지의 저널명들을 풀네임으로 다 입력을 하시면 좋긴 하지만 이제 나는 약어로 입력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약어로 넣으시면 펌메드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NEJN 같은 경우도 NEJN 각가로 저널 이렇게 되면은 검색 결과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 펌메드가 갖고 있는 그 NEJM의 약어명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신 것처럼 NENGL J M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L은 타이틀 어브리베이션 명칭이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 저널명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펀메드 화면, 펀메드의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펀메드의 메인 화면은 좌측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시고 여기 아래쪽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네 개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네 개의 아이콘들은 첫 번째 런은 선생님들이 좀 보실만 해요. 여기 FAQ 같은 거라던가 어바웃 펀메드 같은 거 보시면은 좀 더 깊숙하게 펀메드를 보실 수 있게 되고 파인드에서 이제 어드밴스 서치나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오늘 어드밴스 서치 많이 배우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하실 거고 다운로드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뭐 텀을 연구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펀메드 자체를 연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요걸 좀 이용하시게 될 거고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저널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저널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널스 항목에 들어가셔서 내가 알고 있는 저널명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저널의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 바로 공식 약어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저널 붙여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특정 주제를 검색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특정 주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늘 잘 하고 계실 겁니다. 펀메드를 처음 써보신 분들도 제일 처음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게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주제, 연구하는 주제를. 그러면은 펀메드는 이거를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매핑을 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매핑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매치로 아까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에 관련성 있는 문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펀메드 교육을 왜 듣죠? 이렇게 이제 되실 텐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펀메드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에 밀접한 걸 보여주지만 연관성 없는 문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요 바로 앞에 입력됐던 거 요걸로 검색한 결과들을 쭉 1페이지부터 쭉 보다 보면은 바로 이런 게 튀어나와요. 바로 이런 논문이 튀어나왔는데 이 논문은 제가 보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1도 없는 논문입니다. 예, 그냥 단지 키워드 중에 스파이널 코드가 매칭이 돼서 나타난 논문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펀메드는 선생님들한테 최적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스파이널 코드 인조리까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88,000건에서 스파이널 코드 인조리가 붉은 글씨 나서 올라와 있죠. 베이스 매치로. 근데 이게 어떻게 검색이 됐을까 궁금하시면은 어드밴스드를 눌러보시면 되세요. 어드밴스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검색된 결과에서 어드밴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히스토리라는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 자,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검색식들이 쭉 지금까지 한 게 남아있게 되는데 검색식 바로 좌측에 보면 디테일즈라고 이 꺽쇠 기호가 하나 있어요. 요 기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검색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변환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넣은 거를 요렇게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풀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펀메이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88,000건이나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검색 그 슬라이드처럼 매칭은 시켰는데 펀메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컴퓨터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키워드가 매칭됐으니까 보여드립니다 하고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주제랑 밀접한 검색을 하려면은 이 통제어의 메쉬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밀접한 결과들로 딱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필요 없는 문헌들을 한 번 더 탐색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논문 결과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잘된 검색일까? 라고 의심할 것도 없는 게 이 통제어의 메쉬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통제어라는 게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통제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가 있는데 A라는 저자가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자, 둘 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을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어뷰즈,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그다음에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복수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단복수부터 해가지고 내가 관련 있는 키워드를 사실상 다 넣어야지만 적합한 문헌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검색은. 그냥 한 가지 내가 쓰는 키워드 하나 넣었었다? 그러면은 알코올 어딕션 논문은 못 봐요. 예, 이거 못 봅니다. 예, 검색어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서 검색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늘 검색을 하려니까 너무나 키워드가 많죠. 매번 어떤 저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도 늘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미국 국립과학 도서관에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식을 생각을 해냈냐. 굉장히 간단한 방식을 생각해냈어요.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선정을 하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A 저자의 논문도 B 저자의 논문을 다 읽어냅니다. 직접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논문에 보니까 알코올 디펜던스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네.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논문에다가 둘 다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용어를 같이 세개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요? 이 둘 중에 대표가 되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 대표되는 용어를 용어 사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코올리즘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용어를 각각의 A 논문과 B 논문에 이렇게 색인을 해주는 게 됩니다. A 논문의 끝에다가 알코올리즘, B 논문의 초록이 끝난 다음에 알코올리즘. 자,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검색할 때는. 요 앞에 나왔던 요 저자들이 쓴 키워드로 검색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색인된 용어로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 논문도 B 논문도 다 검색이 걸려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펀메드에서는 그냥 알코올리즘만 넣으면 될까? 이때 색인어를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펀메드한테 이렇게 A 저자와 B 저자의 논문에 메시 인덱서가 색인한 이 키워드로 검색해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각가로 메시라는 요 태그가 되겠습니다. 요 뒤에 붙은 걸 우리는 태그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메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는 펀메드 메인 화면에서 아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첫 번째 메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자, 펀메드 아이콘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간 다음에 익스플로러의 메시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들어갈 때 그냥 클릭하면은 이 창에서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부터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펀메드 창 하나, 메시 브라우저 창 하나 따로따로 띄워놓을 거라서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새 탭이나 새 창에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링크를 우클릭해서 새 탭이나 새 창에서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열 수 있게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하시면서도 뭐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는 여기 간단하게 검색창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궁금한 키워드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키워드들 중에서 대표가 된다고 키워드가 됐다고 했으니까 한번 교환해 있는 것처럼 알코올 어딕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알코올 어딕션.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검색 결과에 알코올리즘 이렇게 한 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어딕션은 알코올리즘으로 매칭이 됩니다라고 메시 브라우저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 브라우저라는 자체는 용어 사전집입니다. 내가 입력한 용어가 어떤 걸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 다이아베티스?
자, 다이아베티스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102건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제 관련돼 있는 메시텀들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다이아베티스라는 용어가 뭐 한 번이라도 활용된 결과들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면은 뭐 2형 당뇨, 1형 당뇨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궁금한 키워드 한 번씩 넣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코비드-19는 하나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뭐 테스팅, 코비드-19 백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냥 코비드-19 여기 있고 사스코브2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어떤 용어들이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입력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내가 논문에서 보아오던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링크되어 있는 이렇게 좀 진하게 되는 요 키워드들은 요 용어에 대한 어떤 통제된 용어들을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보실까요? 그러면은 헐스텍 같은 경우는 마이오카드 인팍션으로 딱 한 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게 돼요. 뭐 런캔서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런캔서 같은 경우는 넌 레오플라즘스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논스몰셀 런 칼시노마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통제된 용어들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메시 브라우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메시 브라우저를 조금씩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려면은 이 교환에 있는 화면이랑 똑같으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검색했던 알코올 어딕션이나 알코올리즘으로 다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 결과가 나온 이 화면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화면들이 검색을 하고 나면은 이 화면의 구성들은 내용만 다를 뿐 전체 구성은 늘 똑같아서 어떻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은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좀 잘라서 넣어놨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굵은 글씨가 바로 주표목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 영문으로는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불러요.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부르고, 흔하게 메시 용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용어 너무 비슷한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용어가 많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게 바로 메시 용어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 통제어구나.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거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개념을 언급했다라고 하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새기해도 됩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알코올리즘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예, 개념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서브헤딩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표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메시 통제어를 조금 더 주제별로 세분화해서 볼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나는 알코올리즘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고 싶어.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 서브 헤딩이 끝나면은 두 개의 체크박스가 따로 더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체크박스는 검색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만 한번 확인해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 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바로 일반적으로 메시 통제어와 대응되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바로 알코올리즘으로 이 용어들을 대표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대표하는 거는 알코올리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논문에 이런 용어가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으로 색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 also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뭔가 개념적으로 뭔가 유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구의 폭을 조금 더 확인해 보려면 넓히려면은 이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용어들에서 용어를 클릭하면은 해당 메시 브라우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래는 트리 형태의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소러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시소러스는 트리 형식 용어 계층 구조를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 알코올리즘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의 하위 개념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시소러스 구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메시 브라우저는 이런 형태로 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라는 거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까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을 쓰는 거예요. 펌메드의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통제어 설명드렸듯이 메시라는 걸로 색인된 메시라고 색인된 부분에서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을 했을 때 이 메시 텀즈라는 항목에서 알코올리즘이라는 결과값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의 제목이 알코올 디소더일지라도 또는 논문의 초록에 알코올 미스유즈라고 써 있을지라도 이 메시텀에 알코올리즘 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검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메시 브라우저랑 펌메드 창을 이렇게 별도 탭으로 놔둔 이유는 이제 요럴 때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같이 보실 거예요.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명령어를 줘서 입력을 해서 검색하게 되면은 지금 81,199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평소에 내가 그냥 검색할 때처럼 알코올리즘 이렇게 검색하면은 19만 건이 나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검색한 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메시텀이라는 것본에 색인되어 있는 것들만, 즉 메시 인덱서가 분명히 읽고 색인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8만 1000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 관련된 논문이에요. 19만 건씩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펌메드 엄청 노력을 해서 다 준 거예요. 알코올리즘이 어필리에이션에 들어갔든 알코올리즘이 뭐 어딘가에 들어갔든지 간에 일단 있으면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마 트랜슬레이션 해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 용어들까지 다 꺼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된 결과들, 딱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안 했죠? 이것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검색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메시텀은 어디 있냐면요. 이 논문의 메시텀 색이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타이틀과 초록이 있죠. 항상 평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타이틀과 초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뭐 사이티드 바이러에서 이제 인용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텀스. 그러니까 여기 아래까지 아마 내려보시는 경우가 처음부터는 흔치 않으세요. 왜냐면 처음엔 타이틀과 초록만 거의 보시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메시턴까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알코올리즘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우린 이걸 검색한 거예요. 이걸 검색해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시소러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소러스는 앞전에 보셨던 이 트리 형태의 구조가 되겠는데 이 트리 형태의 구조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하위와 상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하위단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알코올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지금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했지만 아래쪽에 가면은 트리 형태의 구조가 있죠. 여기 상태에서 요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왜냐? 이게 바로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메시 용어로 검색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트리가 확 펼쳐졌어요. 왜냐?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는 하위에 많은 용어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리즘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 이렇게 검색하면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를 포함해서 요렇게까지 다 검색을 합니다. 포함해서 아래 거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냐 그러면 내가 알코올리즘으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검색 결과 너무 없어요. 연구된 결과 너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연구 결과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상위용어로 바꿔서 이런 개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좀 더 검색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검색을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더로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시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그렇구나.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알코올리즘만 연구하면 되겠어. 왜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럼 요걸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개념들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연구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포커싱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시 트리 구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메시를 이용해서 펀메드 검색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이 우측에 있는 펀메드 서치 빌더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 화면대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펀메드 창과 그 다음에 메시 브라우저 나눠서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어떤 통제어로 검색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통제어를 찾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결과를 확인하시고, 개념적인 정의도 내가 생각한 게 맞고, 엔트리 텀도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키워드들이 여기 매칭이 잘 되네. 그러면 이 용어가 내가 생각한 통제어가 맞나 보다라고 결정이 되시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펀메더 서치 빌더에서 Add to Search Builder 누릅니다. Add to Search Builder 누르셔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요거 그냥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복사나 붙여넣기 다 가능하시거든요. 복사하셔서 펀메드 브라우저에 오셔서 이 검색창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까로 메시 이렇게 일일이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자, 이렇게 통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1,199건으로 알코올 의존증과 100% 건강성 있는 논문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나 알코올 유즈 디소더 연구하거든? 이거 메시로 검색하면 되겠지. 메시로 검색하면 되잖아. 이렇게 서치해 볼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희한하게 나온 겁니다. 네. 요것도 잘 나오네요. 네, 이런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은데.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은, 메시라는 태그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헐터텍 같은 경우도 원래 메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검색했다고 메시 검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 검색은 무조건 요렇게 있는 용어, 이 통제된 용어로 검색을 하셔야지만 무조건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트리 텀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서 알코올 뷰주 이거 붙여서 이렇게 메시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요. 네, 노 리절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메시 용어를 선택한 거죠. 적절한 메시 용어는 알코올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브 헤딩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 하나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옵션을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옵션이 이제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 검색한 알코올 의존증도 이게 봤는데 아까 8만 8천 건이었죠? 8만 1,000건이었나요? 네, 8만 1,000건이나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좀 많은데 조금 더 알코올리즘을 중요하게 다룬 논문만 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메이저 토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펀메드 서치 빌더에 있는 거 일단 지워주세요. 요거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지워서 펀메드 서치 빌더 좀 비워주시고 알코올리즘 서브 헤딩 아래쪽에 보시면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세요. Add to Search 빌더. 그럼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이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MAGR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서치를 해주시게 되면 6만 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첫 번째 아티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검색된 결과 6만 건 중 첫 번째 아티클로 들어가 와서 이제 우리는 메시텀 항목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쭉 내려가셔서 메시텀 항목을 가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 잘 있네. 메시 검색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희한한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그렇죠? 이 별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별표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메시텀들은 대부분 하나의 논문에 개수가 딱 고정돼 있진 않아요. 뭐 3개일 때도 있고 15개일 때도 있고 조금씩 숫자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바뀌게 됩니다. 메시텀의 양은.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 몇 개씩 넘어갈 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겠죠. 휴먼즈가 중요한 거야? 리서치가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메신저에서 별표를 쳐놓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키워드가 많지만 이 중에선 바이오마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코올리즘이 제일 중요해. 라고 알코올리즘 별표를 땅땅 박아놓습니다. 바로 이래서 이 별표만 검색시키게끔 하는 게 아까 보셨던 이 리스트리트 메이저, 메시 메이저 토픽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별표 친 알코올리즘만 검색시켜줘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검색된 결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3번 결과를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네요. 3번은 이렇게 메시텀 장목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메시텀이 많지만 뭐 사이코테라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논문은 알코올리즘과 알코올리스 어나니머스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텀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이 논문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female과 male, 남성과 여성 전체를 다 두고 했네요. 그 다음에, 어덜트뿐만 아니라 미들에이지도 했고요. 사이코테라피와 관련된 논문들이 내용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논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도 가능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부품목, 아까 그 테크박스 굉장히 많았던 항목, 서브헤딩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브헤딩은 메시 용어를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특정 주제로 그룹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가 원하는 주제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교환해 있는 대로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터 탭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역시나 서치 빌더를 지어주시고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아까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요거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 일단 체크 해제해 둘게요. 요거 체크돼서 같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시고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재활과 관심이 많아. 이렇게 리해빌리테이션에 제일 관심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체크를 해두시고 에듀토 서치 빌더를 누르시게 되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텀이 완성이 되는데 요거는 잘 보시려면 통제어와 지금 내가 체크한 것과 뒤에 가까로 메시 이렇게 있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또 아까처럼 그대로 복사하셔서 펌메드 브라우저에 오셔서 붙여넣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8,300건은 확 줄어듭니다. 아까 메이저 토픽도 6만 건이었어요. 근데 8,300건 확 줄어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고서는 첫 번째 아티클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죠? 네, 들어가서 메시텀이 어떻게 색인되는지 보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딱 보니까 이 논문은 알코올리즘의 진단과 리해빌리테이션에 관련된 논문들로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리즘의 프리벤션 앤 컨트롤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른 논문들, 이걸 주요하게 토픽으로 다룬 것들만 보고 싶어.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해놓고 또는 여기서 서브헤딩은 여러 개 체크하실 수 있어요. 나는 프리벤션 앤 컨트롤도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에드 투 서치 빌더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셔서 그대로 펌메드 브라우저에 가셔서 붙여넣고 검색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7,200건이라는 깔끔한 결과와 함께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코올리즘의 진단과 관련된 것 또는 프리벤션 앤 컨트롤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두 개가 5월로 붙었기 때문에 또는이 돼요. 그래서 내가 체크할 때마다 다이아고널리시스 또는 이거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주요하게 다룬 것만 보여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거는 그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텀은 붙어 있는데 뒤에 가까로하고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걸 경우냐면은 메시는 원래 1년에 한 번만 갱신돼요. 그러니까 통제어기 때문에 자주 갱신을 못 합니다. 근데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다거나 또는 새로운 질병이 갑자기 유행하는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빠르게 색인을 시켜놔야지만 연구자의 검색을 해서 그 논문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형태로 해서 매주마다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은 기본적으로 시스로스, 트리 구조가 없어요. 그 트리 구조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시텀즈라는 항목에 색인되지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 substance라는 쪽의 항목에 색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물질명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고 검색식은 이렇게 검색을 그러니까 가까로 메시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서플리먼트 컨셉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 뒤에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니죠? 아까 펌메 서치 빌더에 add to 서치 빌더 누르시면 자동으로 완성되니까 그렇게 add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제와 자연어 검색 결과 좀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 자연어 검색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잘 변환해서 펌메드가 있는 힘껏 노력을 해서 7만 5천 건을 던져주지만 연관성 없는 문헌이 검색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제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변환을 하진 않지만 통제어로 색인된 필드만을 검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이제 문헌 정박에서는 정도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도한 거에 맞춘 확률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율이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어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한 바에 맞춘 아주 깔끔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어 검색은 아예 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통제 검색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메시 인덱싱이라는 게 인덱싱 렉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덱싱 렉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년 11월에 이펍으로 출간된 문헌이 있고 이게 바로 색인이 될까요? 메시 인덱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요새는 조금 더 빨리 이제 조금씩 기계적으로 세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로 나온 논문들은 메시텀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게 바로 이펍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 같은 온라인상에 먼저 출간된 논문들은 메시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인이 완료가 된 논문들만 통째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없는 경우들은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바로 보이시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알코올리즘은 용어로 검색을 하고 베스트 매치가 아니라 제가 모스트 리스트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모스트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최근 문헌들부터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찾는 거는 이렇게 3번입니다. 뭐가 다르냐?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 같은 경우는 아직 권호 정보 페이지가 없는 논문이에요. 어떤 저널이 항상 어떤 특정한 권수를 가지고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직 부여받기 전에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물론 어셋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초록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내려가면은 우리가 계속 보던 메시텀이 없어요. 메시텀이 아예 없습니다. 온라인 어드 프린트 같은 경우는 메시텀이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이걸로 검색을 했을 때는 이 논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알코올리즘 메시로 매일같이 검색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 연구자가 너 4월 16일에 나온 논문 봤어? 이렇게 합니다. 못 봤는데 나는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어로 검색을 해주셔야지만 나오는 논문이에요. 자, 그래서 통제어로만 검색을 할 때는 최신 문헌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연어로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검색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그냥 입력하기. 검색량을 또 지정 안 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7만 5천 건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렸지? 펀메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불필요한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매칭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는 일단 구문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단일 단어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처럼 알코올리즘 이렇게 하나면 상관없는데 두 단어 이상이 될 경우 이렇게 구문이 검색될 때는 대부분 그 구문이 딱 매칭이 돼야 되겠죠. 헐트와 어레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록이 시작할 때 헐트가 나오고 끝부분에 어레스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찾는 게 아니겠죠. 헐트 어레스가 딱 붙어 있는 걸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다운표를 묶어주시게 되면은 펌메드한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거 변환하지 마, 트랜슬레이션 하지 마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기호를 열어봤을 때 헐트 어레스트 얼필드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밑에 있는 거 저게 트랜슬레이션 안 해요. 네. 그래서 7만 5천 건에서 4만 건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문 검색은 내가 대부분 그게 매칭이 확 되는 용어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구문이 내가 딱 붙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경우.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에요. 세 단어든 네 단어든 이게 딱 하나의 구문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운표로 묶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펀메드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다 똑같아요. 모든 검색 사이트들은 다 구문 검색을 다운표로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은 전체 필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필드도 검색을 해요. 뭐 어필레이션부터 해서 다양한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용어가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만 등장하면 얼마나 내가 근접한 논문이 될까요? 내가 생각한 거야. 즉 제목과 초록에 이 용어만 등장을 해. 그러면 이 논문은 굉장히 나와 밀접한 논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정해 줍니다. 타이틀과 앱스트랙만 검색을 해줘. 그때는 가까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 그 다음에 가까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길죠. 그래서 가까로 TIAB 이렇게 약어로 써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구문을 묶어주고 가까로 TIAB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묶여서 구문으로 검색하면서 제목과 초록 영역만 검색을 해요. 그래서 2,500건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의도한 바와 밀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쓸모없이 이게 7만 5천 건씩 검색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검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신 문헌들은. 자, 그럼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실습할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좀 간단한 걸로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음주량 피드백 그룹은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고 알코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음주량 및 인지적 피드백 그룹은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의 음주량은 일반 참가자들과 유사한 음주 데이터를 보였다. 이 연구는 하고서는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킨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걸로 내가 추가 연구하겠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선행 연구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었는지. 내 연구의 근거를 바치기 위해서 검색을 할 거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시냐? 펀메드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죠?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유즈 디소더 모바일 앱 이렇게. 그래서 189건 딱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하죠. 네. 왜죠? 일단 트랜슬레이션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야, 펀메드가. 여기에 연관성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검색 결과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나왔을까요? 관련 있는 논문들이 누락되는 거 있을 거예요. 왜죠? 이 용어 안 쓰는 연구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189건 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확인돼요. 한 1페이지 좀 넘어가면은 바로 이런 논문 튀어나와요. 이 논문 뭐냐면 제가 아까 그 189건 중에 하나거든요. 알코올 중독 환자랑은 관련 1도 없어요, 논문이. 근데 그냥 러시아 알코올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약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 단계를 6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를 하고, 두 번째는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고, 네 번째는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통제와 자연어라 둘 다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 결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주제를 구체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기사 내용 보셨죠? 아까는 간단한 기사 내용인데 대부분 연구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기존에 연구된 논문들을 쭉 보시고 제한점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것들을 솔팅하게 보시다 보면은 거기서 추출이 되게끔 되는데 그거를 그냥 쭉 인트로덕션부터 쓰듯이 이렇게 연구 주제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구체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시킬 때 이제 제일 잘못하신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이 주요한 개념들을 추출을 해내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의 영향, 이런 것들의 과정 또는 이것들에 대한 중재를 보겠어. 이런 용어들을 막 쓰세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니까 쓰시는데 그거를 검색에도 쓰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일반적인 용어는 다 떼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검색에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 구체화라는 거는 바로 내가 쭉 이렇게 커다랗게 어떤 연구 주제를 쭉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그 계획서에 있는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서 검색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제일 검색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이런 용어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세부적인 용어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3일간 치료한 환자와 뭐 일주일간 치료한 환자를 비교할 거야. 3day, 뭐 1week 이런 용어 안 넣습니다. 45세 뭐 이런 거 10mg 이런 용어 안 넣어요. 예, 이런 너무 세부적인 용어는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누락되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용어도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세부적인 건지 어떤 게 일반적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검색을 키워드를 넣어보시고 검색된 결과를 잠깐만 훑어보셔 바로 아실 겁니다. 세부적인 용어 넣으면요 검색 결과가 엄청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논문 내가 읽었던 논문 있어요. 근데 그것만 나오고 그 위에 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일반적인 용어들면요, 그 검색 결과 폭발합니다. 폭발, 예, 대폭발해가지고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핵심 키워드 선정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 선정 이래요. 지금 보셨던 이런 것들 중에도 보면은 뭐 아까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 이런 용어는 다 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딱 뽑아내고 그다음에 검색 전략 수립합니다. 검색 전략은 뭐가 될까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검색한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엔드가 된 부분만 검색해서 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수립을 해주시는 거예요. 검색 전략을. 그 다음에 이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엔드 월 낫 개념을 꼭 쓰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 지금의 현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GPT가 이제 막 생기고 AI들이 대세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 시스템들, 구글이라던가 그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들의 기본은 불련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의도한 바를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검색을 가장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아요.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와 낫의 개념을 꼭 쓰셔야 되시고 이 엔드는 잘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할 때 띄어쓰기 하면 자동으로 엔드 적용되거든요. 근데 OR 개념을 잘 못 쓰세요. 그래서 동일 개념의 키워드 조합할 때는 OR을 쓰셔야 된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선정하실 때는 내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선정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난 클리니컬 키 주로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선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하시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지 정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주제 분야별로 이렇게 DB들이 좀 구분이 잘 되어 있고요. 서지 초록 정보들을 색인어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색인어로 검색이 굉장히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원문 링크를 요 풀테스트로 링크를 걸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풀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DB들을 지금 내가 자주 보고 있어요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원문을 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풀테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즉 주제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뭐 주제별로 카테고리 잘 되어 있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계정은 아니에요. 악전에 보셨던 이런 전략,
키워드를 검색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쓸 수 있는 DB들은 아닙니다.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쓰는 DB는 바로 이 서지정보 DB가 되겠어요. 여기서 내 연구 주제에 적합한 것들 찾고 풀테스트에서 연결해서 그런 논문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나는 그 중에서 약물과 관련된 것들만 잘 정리하는 거 보고 싶어. 또는 임상과 관련된 포인트 오브 케어들 보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검색하실 때는 서지 정보에서 검색하시고 풀테스트에서 원문을 보시는 거다. 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제어와 자연어를 그 다음 단계 선정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제어와 관련된 자연어로 선정하시는데 통제어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선정한다 말씀드렸어요. 자연어는 어디서 선정할까요? 자연은 아까 우리 엔트리 텀즈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게 다 자연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하셔도 되시고 선생님들이 내가 보는 논문, 책, 웹사이트, 뭐 여러 가지 것들 모든 자료들 요새 뭐 SNS에 정보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 연구자들, 연구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용어들을 잘 수집을 해두셔서 그런 용어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는 제가 이렇게 선정해 놨지만 플러스 알파입니다라고 적어둔 이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검색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 통제와 자연어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알코올 의존증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검색을 엔드 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들의 커다란 검색 테두리, 이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메시라는 그 통제를 집어넣어 놓고 동일한 개념이니까 OR로 조합을 하는데 이 모든 자연어들을 다 OR로 조합을 할 겁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예요.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즈 메시에 OR 조합을 해서 이렇게까지 구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엔드로 조합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고 이 순서를 집어넣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검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펀메드 검색한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 요 아이콘 누르면은 메인 화면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어드밴스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그냥 검색창이 있는 상태에서 검색창 바로 아래 보시면 늘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잠깐 보셨죠? 이 화면. 그리고 아래쪽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히스토리 부분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와 딜리트 버튼 있는데 딜리트를 통해서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많이 남아있어서 검색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다시 보기가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딜리트를 통해서 지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히스토리 영역을 지워놓아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어드밴스 화면은 이렇게 상단이 빌더라고 구분을 부르고 있고요. 아래쪽은 히스토리라고 영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빌더는 검색식을 내가 짜놓는 곳. 히스토리는 검색식이 수행이 되면은 그 검색 히스토리가 검색의 이력이 쌓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색을 이제 순서대로 할 거예요. 아까 어떤 형태대로 요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검색식으로 히스토리에 쌓아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통제어 알코올리즘으로 먼저 검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교환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할 거니까 교환과 제 화면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통제어를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 선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해 놓은 것들도 다 해제를 해놓고 일단 그냥 기본 약간 플레인한 느낌으로 갈게요. 메이저 토픽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알코올리즘 상태에서 펌의 서치 빌더에 add to 서치 빌더를 눌러서 알코올리즘 메시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걸 만들어주고 아까 똑같이 복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익숙하시죠? 네, 복사를 하시고 어드밴스 서치 화면에 넘어오셔서 요 위에 칸에다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 아래 쿼리 박스라고 돼 있는 곳에다 바로 붙여넣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냥 요게 검색이 돼서 펀메드 결과로 넘어가요. 네, 우리는 지금 그거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꺽쇠기호, 서치 옆에 보면 꺽쇠기호가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Add to History라는 아래쪽에 버튼이 생깁니다. 이 아래쪽에는 Add to History를 누르도록 할게요. 꺽쇠기호의 Add to History.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8만 1000건.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자연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자연어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엔트리 텀즈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연어 검색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자, 여기 올필드에다 여기 엔터로 서치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다 쭉쭉 넣으시면 되는데, 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되세요. 그냥 자연어로. 왜냐하면 메시라는 색인어 자체도 결국 자연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알코올리즘을 쓰고 있죠. 용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는 이 용어도 그냥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연어에서. 그러면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리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연어 텀들을 옆에다 계속해서 붙여줍니다. 동일한 개념들을. 동일한 개념을 붙일 때 어떻게 하죠? 스페이스 두고 OR을 입력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시는데 OR은 대문자로 꼭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 이걸 소문자로 입력하게 되면은 얘를 키워드, 자연어 키워드로 가끔 펌매다 인식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구분하기도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더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자연어 키워드를 두시면 되세요. 저는 뭐 여기서 알코올 디펜던스 하나 넣어볼까요? 알코올 디펜던스 하나 넣습니다. 근데 구문이죠. 두 글자 이상이면 따옴표로 묶어주셔야지만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OR, OR 해서 계속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두 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 all fields라고 되어 있는데 이 all field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지정할 수 있는 항목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타이틀 앱스트랙을 볼 수 있어요.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바꿔주시고 왜냐면 올필드는 너무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막 기관명, 러시아 알코올리즘 뭐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빼고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dd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타이틀 앱스트랙 태그가 붙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손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어 키워드만 내가 손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4만 건은 최신 문헌까지 포함한 검색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셔야 될 작업은 뭘까요?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을 같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커다랗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 묶는 작업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샵 넘버를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샵 1번, 샵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만약 히스토리를 안 지우신 분들은 넘버가 다를 수 있는데 넘버만 숫자만 잘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샵 1 하고 스페이스 OR 샵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에가 아니죠. 위에는 태그를 입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박스에 넣어놓고 add to history 하시게 되면은 8만 1000건 메시 검색 결과에서 한 13,000건 정도 살짝 늘었네요. 그 나머지가 최신 문헌들의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신 문헌 이렇게 많나? 물론 그 이외의 영역도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최신 문헌들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어로 더 넣게 되면은 이 94,000것보다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최신 문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게 검색 결과 끝이 아니죠? 예,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요 벤다그램에서 왼쪽에 원 하나 만든 거예요. 우측에 있는 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시겠죠? 그래서 모바일 앱셋스, 여기 파란색 점선으로 된 영역들을 똑같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같이 천천히 제가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메시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앱에 관련된 걸 찾습니다. 모바일 앱. 뭐 이거는 이제 앱,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검색하면 되겠죠? 앱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알겠죠? 예, 이런 아밀로이드 이런 거 아니죠? 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되겠죠? 들어가셔서 용어들을 확인합니다. 이제 메시텀의 개념적인 정의가 이렇고 엔트리 텀드가 이렇고 굉장히 많네요. 엔트리 텀이. 그다음에 이게 트리 구조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구성은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브 헤딩은 좀 작죠? 예, 이렇게 서브 헤딩은 그 키워드별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결국 내가 요게 통제된 용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서치 빌더 넣어 놓으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펀메드의 고급 검색에 오셔서 쿼리 박스에 붙여넣고 Add to History를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통제 검색을 일단 해냅니다. 자, 그다음 자연어 검색할 거예요. 자연어 검색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메시 용어 꼭 첫 번째 한번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메시 용어 그대로 한번 넣어놓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저는 뭘 넣을 거냐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넣을 거예요. 반복수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단수 넣으면 뒤에 S 붙은 것 같이 검색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이거 다르게 색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다 쪼개서 넣어놓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타이틀 S를 잡고 add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연어는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모바일 앱 뭐 이런 것도 넣으셔야 되고 그 이에 여기 엔트리 텀즈에 있는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S, 모바일 이런 경우는 잘 안 넣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앱 이 자체는 앱이나 앱스 이런 거는 그냥 쓸 수는 있겠지만 도치된 용어는 잘 안 넣는 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to History 눌러주시게 되면은 6,700건 들어왔네요. 그래서 통제어, 자연어.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통제와 자연어를 역시나 5월로 조합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Add to History 하게 되면은 이렇게 16,404의 상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샵 3번과 샵 6번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줘야 될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요 원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요 엔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작업은 바로 샵 3번과 엔드 샵 6번 드디어 엔드를 쓰게 되네요. 엔드를 써서 add to history 하게 되면은 52건이랑 컴팩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52, 이 52라는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이 아주 명확하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검색했을 때는 189건 정도 나왔었죠. 지금 50 몇 건인데 제가 화면에 보면 91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연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지금 자연어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은 확실히 내가 연관성 있는 문헌들의 결과값들만 얻었고 누락된 논문 없이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최신 문헌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정렬이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으면은 아마 리뷰 논문들이 우선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확인하고 레퍼런스 받아야겠다 하게 되면은 좌측에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거와 관련된 SR 논문들을 좀 보고 싶어. SR 논문 한번 체크해볼까? 있나? 하나 있네요. 네, SR이 하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필터즈 어플라이드 스튜던트 리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돼 있어서 이전으로 들어가 싶다 하면 여기 클리어 올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필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윗부분에 항상 클리어 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타이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늘 보던 타이틀과 초록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 풀테스트 링크스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항상 타이틀을 우측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링크 중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야 될 건 이 find이라는 링크예요. 이게 바로 도서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야지만 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find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눌러서 PDF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들은 도서관에서 이 저널 구독 안 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렇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누르셔서 그래요. 요거는 펀메드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find 링크를 모르셔서 그러신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요거 알려드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연락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로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간혹가다 find this 눌렀을 때 이용 가능한 풀 텍스트가 없습니다라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전화들 구독을 할지라도 저희는 생리학이나 간호 뭐 이런 분야들을 주로 하지 뭐 다른 인문학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수서를 많이 못해요. 예, 주제 분야에 따라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 원문 복사라는 걸 신청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인쇄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 링크를 통하셔서 한번 서비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펀메드의 검색 결과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입니다. 요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티클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메시텀이 있어야 돼요. 메시텀이 있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메시텀이 있는 색인된 것, 즉 EPUB 어드 오브 프린트에는 이게 없어요. 온라인 어드 프린트는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인용된 논문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메시텀을 분석해서 유사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쓰실 수 있느냐? 내가 관련 있는 문헌을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헌에 있는 레퍼런스를 타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연관성 있는 문헌도 좀 보고 싶은데 할 때 제게 쓰기 좋아요. 그다음에 검색된 결과 아까 뭐 50 몇 건이든 뭐 100 몇 건이든 저장할 때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포맷을 설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이 엑셀 파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엑셀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막 드래그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을 내가 매번 검색을 해야 될까? 이게 검색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언제 됐는지 매번 검색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create alert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샵3인데 샵6까지 이렇게 검색하신 결과도 다 되세요. 여기서 create alert 해버리면은 자동으로 제가 아까 넣었던 그 긴 검색들 있죠. 쭉 검색 우리가 작성했던 거. 그게 한 번에 다 조합된 게 이렇게 풀어져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monthly든 daily든 그래서 초록까지 포함해서 5개 아이템이라 되는데 200개까지 가능해요. 설정하시고 제 이메일을 걸어두게 되면 이 검색이 이때 프리퀀시에 따라서 검색이 자동으로 돈 다음에 제 이메일로 검색된 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검색 안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 검색시 미리 세팅해 놓고 이렇게 불러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쓰느냐? 여기 가까로 TA가 뭐냐면 아까 우리 가까로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저널들을 이름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관심 있는 저널들. 그 다음에 보내라 하고선 뉴 리저트 있으면 보내라 하고서는 제 이메일 걸어놨습니다. 옵니다. 저 이거 매일메일로 해놔가지고 잘 와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아마 크리에이터 얼럿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죠? 여기 우측에 로그인 있거든요. 요거에서 계정 만드셔야 되는 이거 무료예요. 그래서 계정 하나 만드셔서 쓰시면 되고 대부분 그 구글 어카운트로 이게 만드실 수 있게 지금도 구글 어카운트로 저는 잠깐 볼게요. 네. 네, 구글 어카운트 있네요. 이렇게 오키드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로 하시면 되세요. 자, 시간이 22분이라 제가 빠르게 뒷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이제 펀메드이기 때문에 이제 펀메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글 부분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역시나 구글로 먼저 검색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구글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포털 검색이기 때문에 이 검색된 결과들이 학술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갖고는 와요, 자료들을. 근데 이 구글 알고리즘에 따라 랭킹에 부여된 것들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앞에 온 키워드에 먼저 가중치를 부여를 해요. 지금 이 두 개의 단어는 그냥 제가 배치만 바꿔놓은 건데 보시되면 결과값이 서로 다르게 세 번째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나마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두 번째 다르네요. 첫 번째부터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검색어를 어떤 거가 내가 가중이 있는지를 앞쪽에 두고 검색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린 구문 검색 똑같이 먹혀요. 그래서 힙프레처 이거 다운표로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컴팩트하게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 부분은 교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련 연산자 우리가 했었잖아요. 요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쭉 입력해서 구글에 아직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30만 건. 이거 제가 좀만 조정해 주죠? 그러면 17,000건이 확 줄어요. 굉장히 컴팩트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글의 가장 큰 단점, 바로 학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저널만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실의심 학술지들이 내 논문에 인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피인용수 있으니까 이거 믿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용을 조작한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온 논문들은 구글은 그냥 검색 자체가 학술적인 모양만 갖고 있으면 결과를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인지는 직접 이 저널에 대한 평가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리서치 메뉴에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논문 작성 가이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투고 학술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술지들이 한 요 정도 권위 있는 색인지 학술지가 들어가 있다. 여기서 학술지명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실학술지 같은 경우는 여기 부실의심학술지, 약탈적학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요 상위 3개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라. 내가 투고하려는 저널이 여기 3개 중에 포함이 된다?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참고 정보들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글은 여기 이제 이 아티클에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 no contract vocabulary available 통저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명확하게 그 100% 일치한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펀메드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통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구글 스칼라 같은 웹포털 검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라고 이 연구 논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구글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도 잘 쓰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GPT나 코파일럿이나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여전히 존재하는 참고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잘 찾아주긴 하지만, 이 아티클들이 어떤 연관성으로 어떤 임팩트로 먼저 이 세 개를 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붙여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은 논문들 세 개를 붙여준다라고는 이 셰피 GPT나 코팔렛 제미나이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이디어 찾을 때는 이렇게 좀 구문을 잘 집어넣어서 물어봐 주면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써야 좋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두 가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구글에 요 정도 타이틀 치면 나오거든요. 그 아카데믹 라이팅을 포함시켜서 GPT 이렇게 그다음에 프롬프트 요 키워드 넣으시면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사들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좋은 AI 툴도 좀 설명드릴게요. 챗PDF.com은 제가 여기다 PDF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은 이 PDF 내에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PDF 하나를 리딩할 때 굉장히 요약해서 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GPT는 자기가 학습한 것들 기반으로 하죠. 얘는 이 PDF를 학습해서 이 PDF 내에 있는 답을 주기 때문에 이 PDF 자체를 읽어내시거나 요약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 많이 연구자들 이걸로 읽어요. 네,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문을 찾을 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VR 유즈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쭉 주면서 1번, 2번 이렇게 아티클 줍니다. 근데 이게 보면 NIH 이런 식으로 줘요. 즉, 아무 블로그나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학습한 상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레퍼런스 찾을 때 참 좋아요. 앨리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레퍼런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를 주는 형태로 쓰고 있어서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즈덤 AI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주제를 넣으면은 해당 주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저자들이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분야 주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사이스페이스.com은 조금 더 범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를 넣게 되면은 해당 주제에 연관성 있는 논문들을 던져줘요. 그 논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주게끔 되어 있고 좌측의 메뉴들 되게 다양해요. 뭐 패러프라이징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좋아요.
네, 퀼복 같은 경우는 언제 쓰시기 좋냐면은 요거 패러프레이저. 요거 굉장히 편해요. 근데 패러프레이징은 한 번 눌러서 그걸로 바로 쓰시지 마시고 여러 번 눌러가면서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국내는 리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일단 뭐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URL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URL 하나 드릴 건데 뭐 특별한 다른 URL은 아니고 그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 URL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URL 클릭하시면 구글 폼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 그냥 간단히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설문지 한번 작성하시면서 마무리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 등을 검색하는 DB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색 전략 단계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으시고 키워드 선정 시에는 통제어 자연어로 선정해요. 네, 통제어는 정확률을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검색 방법이다.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 방지에 활용한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제는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육을 배우셨으니까. 구글 스칼라 참 좋아요. 하지만 학술 DB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DB별로 이제 장단점도 파악하시고 연구 분야 목적에 맞는 DB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궁금하신 거, 사용하시면 궁금하신 거는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 뭐 이런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거 뭐 설문지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교육을 구성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조금 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남아 있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좀 팁들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